약올림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몸으로 체감이 되는 건 이제 따가운 햇살 때문에 네네. 피부가 손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천연 무료 사우나, 네, 습도가 엄청 올라가서 그렇죠. 거의 뭐 뉴스를 보면 열대야나 열섬 현상이 이런 높은 습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평균 상대 습도 월 평균이라는 자료를 좀 봤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60%이고요. 5월은 65.9%, 6월에서는 73.1%, 7월에는 80%를 육박합니다. 80% 정도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이 셔츠나 면티 하나를 입고 5분만 돌아다녀도 땀이 흠뻑 젖어서 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땀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텐데,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는 영양소나 이를 좀 대비할 만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땀은 99%가 물이기 때문에 네. 수분 섭취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세요. 이제 뭐 PD님이나 저는 그나마 이제 에어컨이 있는 실내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조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단체급식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리고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땀이 좀 과하게 나시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보통은 수분만 보충을 하시는데, 이 땀에 수분과 함께 이제 미네랄들, 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미네랄들이 또 생리적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그네슘의 어떤 결핍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근육 관련 어떤 경련이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연의 소모가 너무 늘어난다라고 할 때에는 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라던가 면역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온몸 어떤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간은 몰라도 7, 8월, 그러니까 요 기간만큼은 이 미네랄이 강화된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타민을 구매하실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철분, 아연, 그리고 뭐 셀레늄, 뭐 크롬 이런 등등등등 다양한 미네랄이 좀 같이 섞인 비타민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종류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데 미네랄만 들어있는 제품들도 요즘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2달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게 되면 여름철에 이제 체력 가라앉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개선되는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여름에 진 빠진다고 하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여름철이면은 그래서 과일 섭취량을 늘려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이라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서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만이라도 이 미네랄 제제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스타크래프트 미네랄밖에 모르거든요. 이 미네랄을 뭐 하는 캐야지, 자원을 캐야지 네. 건물도 짓고 병사도 뽑아서, 그래서 미네랄을 기억했는데 중요하네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에 뒤에 보면 이름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이미 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비타민 B군만 너무 강화된 걸 드신다라거나 할 때에는 이 미네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미네랄이 물에도 들어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미네랄 워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네랄 맞군요. 그 미네랄. 그러나 함량 면에서 어떤 그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은 보충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은 또 완전 물로는 그렇게 얻기 힘들 수도 있어서요. 여름 환경에 있어서 자외선도 무섭고 습도도 무서워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무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체감이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서도 에어컨이 나름대로 나오고, 그냥 뭐 지하철을 나온다 해서 회사를 들어갈 때도 멀지 않은 환경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리모컨을 빼들어서 삑 켜는 일이라서, 사실 에어컨의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극한 상황을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여름의 악조건 속에서도 특히나 또 더위에 약한 노령층들의 여름 그 슬픈 기사들이, 뉴스들이 열사병이나 이런 열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대비해야 될 영양소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햇빛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거는 영양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휴식, 그러니까 그 햇빛이 과할 때 일을 덜 하게 하는 환경적인 관리가 제일 1번이겠죠. 그런 것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유독 더 건강상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네랄이 강화된 종합 비타민이 여름철에는 그래도 가장 도움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분들 말고 노령층 분들 계세요. 약국에서도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네. 이 어르신들이 여름 패턴은 이렇습니다. 더워서 밥맛이 없으면 밥을 안 드세요. 밥을 안 드시면은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면 어디가 아파요. 특히 뭔가 이미 질환을 앓고 계시던 분들이라면은 질환 조절 자체가 좀 안 되는 것까지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입맛이 좀 없다라고 할 때에는 식욕을 올리는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처방 받으셔 쓰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렇게도 잘 안 되고 뭐 전문가와 상의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라면은 단백질이 강화된 여러 가지 그 맛있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가까운 마트 가셔도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끼니를 거르시지 않는 게 노령층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계속 삐걱삐걱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님 자기소개서를 보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았나요? 거의 어머니 패턴이 네. 여름엔 더우니까 네네네네. 입맛이 쏙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맞아요. 누워 계시다가 그렇죠. 땀은 또 뻘뻘 흘리시고 기력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 계셔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하거든요. 저도 네. 몸이 이렇지만 그래도 젊음으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것처럼 그렇죠. 젊음으로 전 버티고 있지만 어머님은 특히나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료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광고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계속 제가 삐걱삐걱 웃고 있었는데 좀 웃긴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웃겼던 게 사이가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전화로 아버님께 이제 식사를 잘 하고 계셨냐 하는데 아버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굶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광고가 끝날 때쯤 되니까 무슨 음료를 엄청 들고 오시더라고요. 단백질 음료 광고요. 그래서 뭐 멘트가 식사를 거르지 말고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음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머님 같이 그 입이 짧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한 가지 맛의 음료를 여러 가지를 사다 드리면 또 잘 안 드세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친정엄마와의 항상의 대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여름에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1년 내내 입맛이 좋으신.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죠. 왜 너는 입맛이 없니? 네.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입맛이 계속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 입맛이 이제 입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에 대해서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맛 같은 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올림 팁. 여름에 그렇게 식사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기운이 떨어지고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수분 배출이 많아져서 굉장히 악순환인 부분인데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좀 피해서 체력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밖에서 활동하지 말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야외 활동은 좀 중단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좀 지켜서 하시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여름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름 옷이나 뭐 선글라스, 뭐 모자, 선크림 외에도 꽤나 준비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올 여름도 상당히 덥다고 예상을 했었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 더울 것 같고 이번 이 무더운 여름을 좀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약사님을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나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사님이 약국에 계실 때 여름에 이 풍경은 좀 어땠나요? 약국은 좀 중년층이 오시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소폭 다른 계절보다는 좀 문의가 많고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건 무좀내. 잠깐. 괜찮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기, 뭐 덜 물리게 한다는 뭐 밴드나 뭐 붙이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들 좀 판매량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모기는 국룰이 십자로 찍고 하는 게 아닌가요?